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잃은 채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에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밤, 오늘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잔잔한 위로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긴장감을 선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40대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견고한 경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오늘은 정말이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금기를 건드리는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어볼 그들만의 은밀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실까요? 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이렇게 단출하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의 일상은 늘 그랬듯 평화롭고 조용하게 흘러갔지요. 하지만 한 달 전, 이 평온함은 잔잔한 수면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새아버지 사이에 뭔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던 것이지요. 한 달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집을 비우는 일정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더욱 팽팽하게 당기는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닷새째, 집은 고요함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의 열기는 끈적하게 공기 중에 달라붙어 있었고, 유난히 뜨거운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매미 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간신히 깨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일하고 계시던 새아버지께서 부엌 옆 작은 평상에 앉아 땀에 젖은 러닝셔츠를 천천히 벗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굵은 땀방울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 몸이 좋으셨거든요. 마치 거친 야생의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아름답다, 섹시하다는 생각조차 하고 말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옷이 머리 위로 시원하게 벗겨지자 작은 한숨과 함께 여름날의 열기가 잠시나마 식는 듯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변한 넓은 어깨와 팔뚝의 단단한 근육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세월의 흔적과 강인함이 뒤섞인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새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거기 있었냐?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네, 시원한 물 좀 타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들었지요. 그는 부엌 문턱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샤워라도 하신 듯 젖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이마를 덮었고 얇은 티셔츠는 땀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에 젖어 그의 몸에 아슬아슬하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목선을 따라 흐르던 투명한 물방울이 티셔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관능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응시하더니 제가 건넨 컵을 조용히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리가 잘 안 돌아가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눈빛이 다시 제게 닿았습니다. 파스 좀 붙여줄 수 있나?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지금이요? 짧은 질문과 함께 저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말았지요. 그는 제 망설임 섞인 물음에 개의치 않고 평상에 앉아 있을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에서 파스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허리나 어깨가 불편하실 때 제가 파스를 붙여드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평상으로 그를 따라 나가자 그는 이미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를 덮고 있던 땀에 젖은 티셔츠를 미련 없이 벗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허리 아래쪽을 가리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툴게 파스 포장을 뜯었습니다. 조금 차가울 거예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과 함께 제 손끝이 그의 단단한 허리 피부에 닿았습니다. 살짝 축축한 습기가 느껴지는 그 위로 제 손길이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손바닥과 그의 피부가 맞닿는 그 느낌은 왠지 모르게 아찔했습니다. 파스를 붙이면서도 저는 쉽사리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미동 없이 앉아 있는 동안 제 손가락은 파스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빈틈없이 눌러 붙였습니다. 조금 더 위로 붙일까요?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시간을 더 길게 붙잡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낮게 깔리는 그 목소리는 왠지 모를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파스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척추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두 번째 파스를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몸은 그의 등 가까이 자연스럽게 기울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바로 제 앞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됐어.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의 말에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의 허리 위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형언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가 짧게 읊조리듯 말하고는 옆에 벗어둔 티셔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티셔츠를 옆에 둔 채 천천히 평상에서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마치 끈이라도 달린 듯 저를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조금 전 평상 앞에서 느꼈던 끈적하고 뜨거운 공기와 같은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파스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음엔 나의 방에서 붙여도 되겠다. 그 말은 제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목은 오히려 더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나서도 제 손끝에는 여전히 그의 뜨거운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상 옆에 그대로 앉아있던 그는 티셔츠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여전히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가볍게 젖히며 손으로 옆구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움직임을 무심히 따라갔습니다. 허리 근육이 많이 굳었네. 그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파스 붙였으니까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러자 그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좀 풀어주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사지처럼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 힘은 세게 주지 말고 그냥 쓸어주면 돼. 그는 평상에 더 깊숙이 앉아 저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숨을 고른 후 제 손바닥을 그의 넓은 허리 위에 얹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뜨거웠고 제 손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가 풀리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쪽 어깨를 살짝 뒤로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그쪽 말고 여기.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옆구리 근육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팔꿈치와 그의 등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우리 둘 모두 서로의 몸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힘이 딱 맞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점점 그의 허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미묘하게 길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에 맞춰 손의 속도를 은밀하게 늦추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듯 제가 손을 떼려 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짧고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상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서 시작해 목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끝으로 내려와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반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사라진 듯 했습니다. 혹시 불편하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입술이 바짝 마른 탓인지 대답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의미심장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럼 계속해도 되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의 뒤로 다시 다가섰습니다. 다시 허리에 손을 얹자 그는 미세하게 몸을 숙였습니다. 마치 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느껴지는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풀려. 그가 제 손을 자신의 허리에 더 깊숙이 밀착시켰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그의 뜨거운 체온이 너무나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됐다. 고맙다. 그가 말하고는 티셔츠를 들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평상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끝과 심장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도 방금 전 그의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공기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미지근한 바람마저 거의 없는 탓에 답답함마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파스 상자를 부엌 찬장에 넣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아버지께서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티셔츠는 여전히 걸치지 않은 채 수건으로 목 뒤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다시 땀이 나네. 샤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가 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컵을 씻으며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오늘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가 부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싱크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근육질 팔이 바로 제 눈앞에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물 좀. 저는 컵에 물을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컵을 받아들며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교묘하고 분명한 각도였습니다. 그는 물을 한숨에 마시고 컵을 내려놓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허리 말고도 뭉친 데가 있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어깨. 팔이 잘 안 올라가. 그는 의자에 앉더니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 조금만 눌러봐. 저는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누르자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긴 아니고 조금 더 안쪽. 그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찰나였지만 제 목선에 오랫동안 머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근육의 결을 따라 눌렀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깨를 한번 굴렸습니다. 굴리긴 하는데 조금만 더. 그 순간 그의 손이 뒤로 뻗어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힘은 이렇게 주면 돼. 그가 제 손을 자기 어깨에 더 깊숙이 밀착시켰습니다. 피부 온도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제 호흡이 미묘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제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그의 물음에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짧게 잘려 나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 마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제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에이야, 사실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내 어머니가 떠나고 외로울 텐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너를 품고 싶구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의 고백은 마치 얼어붙은 얼음처럼 단단했던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저도 모르게 바로 그에게 깊숙이 안겼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저의 봉긋하고 아슬아슬하게 빨딱 서버린 그곳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돌았습니다. 뜨거운 감정들이 용암처럼 끌어올라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아슬아슬한 선을 다시금 넘어버렸습니다. 불편하면 말해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새 그의 품 안에서 스스럼 없이 제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감출 수 없는 본능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강렬한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에 은밀한 쾌락의 심연 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거사를 치른 후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차기 전 서둘러 빨래를 거두려고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저녁바람에 흐느적거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셔츠를 잡아내리려는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서둘러? 돌아보니 새아버지께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빈 빨래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이제 해지면 습기 찰까 봐요. 저는 얼버무리듯 대답하며 다른 옷을 걷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옆에 서서 함께 빨랫줄을 잡았습니다. 무거운 건 내가 할게. 그가 말하며 셔츠를 잡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마지막 옷은 그의 셔츠였습니다. 한낮의 햇볕에 바짝 마르고 그의 땀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셔츠였습니다. 제 손이 그 셔츠를 잡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덮어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안 마른 거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걸까요? 제가 묻자 아니, 그는 셔츠를 잡은 제 손을 그대로 잡은 채 바구니 쪽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게 스치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제 손을 그의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손이 차냐? 몰라요. 그냥 그는 셔츠를 바구니에 넣으며 제 손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걷었으면 들어가자. 그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는데 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더니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면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제 눈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불편하지 않다 했지? 그의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의 나직한 물음. 불편하냐? 제가 내뱉은 짧은 대답. 아니요. 그 말은 이미 저희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는 비밀스러운 암호와 같았습니다. 대문 옆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기둥이 제 등을 막아서는 순간 저는 이 관계의 숙명처럼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곳까지 제가 몰려온 것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뒤덮는 순간 그의 따뜻하고 묵직한 손이 제 팔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제 몸 안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제 심장은 발작하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그는 나직하고 감미로운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나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어떠하냐?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든 감각을 흔들고 숨겨진 욕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은밀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도 제 심장은 이미 그의 말에 동화되어 그의 품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미칠 것 같아요. 저의 목소리는 너무도 짧았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격렬한 욕망과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고운 손결을 느끼고 싶구나. 괜찮니? 그의 질문은 제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지만 이미 그 답은 정해진 듯 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아 그의 몸 쪽으로 딱딱하고 단단해진 어떤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제 손은 순식간에 그의 뜨겁고 단단해진 열망 위에 놓였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고동은 너무도 선명하고 격렬해서 마치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공명하는 북소리처럼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온기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저의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이젠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하고 달콤한 관계의 늪속으로 제가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다시 한번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제 손길은 그의 만족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메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져 내리듯 그의 몸은 저희 손길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갈증을 다 뽑아내는 듯한 느낌으로 흔들고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흐릿해져 갔고 저는 점차 제가 누군지 잊어버린 채 그의 품에서 완전한 그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깊은 만족의 한숨이 터져 나왔을 때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묶어두었던 모든 속박에서 저를 해방시키는 듯한 강렬한 마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의 혀는 저희 숨을 깊은 곳까지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날씨의 온도마저도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한 번 더 보내고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빨래와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몸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과 은밀한 땀의 향기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옮길게. 넌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른한 만족감이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답했습니다. 발이 좀 뻐근하지 않나? 저는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힘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를 마당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히더니 제 옆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따뜻하고 굵은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제 어깨 근육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그 닿는 순간의 낯선 전율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약간 움츠라고 말았지만 그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 빼. 라는 나직한 목소리로 저를 안정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제 목선 쪽으로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잃은 채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에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몸을 조금 더 숙여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제 눈앞에 닿아 있었고 숨결마저 서로 섞일 정도로 가까워진 거리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시선은 제 눈동자에 끈끈하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의 손은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쇄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지만 놀랍게도 그 손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제 마음속 갈등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손목을 잡고 흔들리자 그가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불편해. 제 마음속에서 천 개의 목소리가 뒤엉켜 비명을 질렀지만 제 입에서는 짧고 떨리는 대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는 더 이상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목을 부드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게도 그대로 의자 옆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그냥 내 숨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갇혀있던 모든 감정을 격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마치 바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가 손을 뻗어 제 허리를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은 제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의 나직한 말에 저는 결국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떨어질 때까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르륵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 도와줄게.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뜨겁게 달아오른 제 손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전 부엌에서 있었던 장면은 우리 둘 사이의 묘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하지? 그가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날이 더워서요. 제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저희 말을 끊고 이어졌습니다. 더워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단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밥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으려다 제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비린내가 확 하고 느껴졌습니다. 입맛이 싹 가시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 그는 제게 질문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설마? 제 머릿속에는 명확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확신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게 손짓으로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거실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불편해? 그 순간 제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제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제 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두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한 손이 저희 아랫배로 아직은 평평한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작은 손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뒤로 기대며 길게 한숨을 내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저는 깊이 들이쉬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끈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그 미지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눈빛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로 재탄생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야기 속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본능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과 함께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기를 넘어선 관계가 가져온 예측 불가능한 결과,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과 피드백은 이 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